아주 목재 회사에 대한 아주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목 까실 거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돈을 우선 마련해라. 뭐 종잣돈을 먼저 마련해라. 1억을 먼저 마련해라. 저는 안 중요하다. 그거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없으면 1억 벌고 3억 번 다음에 다 잃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에요. 아주 부자의 곡간이 좋을까요? 이런 돼지가 좋습니까? 투자 관점에서. 돼지예요. 당연히 돼지예요. 여기에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변화를 읽습니다. 모든 자산은 이렇게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다 올라 안 오르는 거 뭐 있어요?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왜 막 전문가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간 오른데 자기네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있으면서 우리 복은 여기서 사서 계속 들고 있으래. 싫어. 나도 너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거야. 변화를 읽는 겁니다. 투자는. 부동산은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첫 번째는 사용이 가능해요. 대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건 한국의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피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집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하는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로,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뭘 집 살 때 뭘 가장 관심 있게 봐요? 어디? 어디가 좋아? 아니, 의미 없다니까요. 언제가 중요해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게 투자거든. 자, 주식을 한번 봅시다. 주식.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부동산하고 다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아까하고 반대잖아요. 빚을 일으켜서 사면 안 돼요. 쓸 수 없기 때문에 못 버틴다고. 그래서 주가 빠지면 다 빠져서 판다고. 대신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뭘 사냐가 중요해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언제를 고민해.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해. 왜 코로나 때 나 주식 안 샀을까? 의미 없는 반추예요. 언제나 사고 할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회는 와.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윤경재입니다. 세계를 알면 똑똑해지고 경제를 알면 통장이 튼튼해진다.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메디치미디어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메디치 보라 론칭 특집으로 포스트 코로나 변화와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2 경제를 알고 투자로 살아남기. 지난 3주 동안 이어온 여정의 마지막 편을 오늘 하는데요. 오늘 투자 특집입니다.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전문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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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목재 회사에 대한 아주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목 까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좀. 네, 좋습니다. 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부동산 시장과 주식을 동시에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동시에 분석을 하니까 사실 어차피 투자라는 틀 안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미국에 있는 일종의 모텔 같은데 수영장도 쭉 크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객이 급속하게 감소했죠. 무려 2년이나 지속됐으니까요. 뭐 투숙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빚을 주고 샀으니까 은행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자를 안 내면 이제 보세요. 뱅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경매에 붙이고 싸게 파는 공고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싸게 나온 거예요. 원래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에 나왔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싸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야죠. 어떻게 사실 건데요? 팔고 집을 사신다?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저 수영장 옆에서 텐트 하나 치고. 소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모텔왕이 있는데요. 모텔왕이 서브프라임 때 그 엄청나게 큰 모텔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고민했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건 자기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고 모텔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모텔은 방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방 쓰고 그 앞방은 애들이 쓰고 이래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모텔왕이 됐어요. 결과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투자로 보면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단지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에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돈을 우선 마련해라. 뭐 종잣돈을 먼저 마련해라. 1억을 먼저 마련해라. 저는 안 중요하다. 그거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없으면 1억 벌고 3억 번 다음에 다 잃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상상력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원칙과 그 상상력을 그걸 기반해서 어떻게 우리가 펼칠 수 있는지. 제가 첫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 근데 여러분 벌써 아시잖아요. 우리는 불확성이 뭐다? 손실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이, 내가 아닐 거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투자는 내가 모르는 거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여러 주식 얘기 드렸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걸 제대로 알고 계신지. 아니면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남들이 야 좋은 거지. 야 전기차는 그 주식 사야지. 이렇게 해서 혹시 사신 건지. 예. 예. 그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귓속에 얘기하는 건 해서 사는 건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변화를 읽습니다. 모든 자산은 이렇게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다 올라 안 오르는 거 뭐 있어요?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그럼 짜장면 투자해 놓지? 투자는 이걸 보는 겁니다. 왜 막 전문가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간 오른데 자기네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있으면서 우리 복은 여기서 사서 계속 들고 있으래. 싫어. 나도 너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거야. 그게 누구든. 자기들은 말이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러면서 변화를 읽는 겁니다. 투자는.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직선을 믿지 마라.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에 하는 건 투기나 도박이에요. 미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 옛날에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예, 이거 맞추는 거는 과거에 하는 거잖아요. 이건 도박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돌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읽기 시작하면 변화도 보이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읽느냐?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현재를 잘 바라보면 미래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현재를 자꾸 외면해. 왜냐하면 현재가 우울하니까. 아닙니다. 모든 건 현재에 있어요. 내가 현재를 잘 보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예요. 피터 드러커가 투자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전 이 말이 가장 좋고 투자에서 가장 저희가 배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가장 유심히 고민하고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드릴게요. 아주 부자의 곡간이 좋을까요? 이런 돼지가 좋습니까? 투자 관점에서. 돼지예요. 당연히 돼지예요. 돼지는 왜요? 그렇지. 조금 줘도 이만큼 커져. 애도 엄청나. 얘는 뭐예요? 쌓아놓고만 뭐예요? 쌓아놓고 끝이에요. 가끔 가다 썩어. 가끔 가다 누가 훔쳐가. 투자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나 현재만 있고 나는 부자야만 떠들지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입장에서 아주 단순한 비교지만 삼성전자와 강남 아파트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돼지에 투자할 건가 아니면 곡간에 투자할 건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얘기부터 쭉 이어지는 게 다 한 정상으로 계속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돼지가 좋은 거예요. 전 유발 하라리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은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 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이고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라 이다. 여러분들 필요하지도 않은 거 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투자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소비하고 아니면 행동하고 누굴 만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조금 더 근접하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이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죠.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공부를 잘하는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근접하게 아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 파악을 잘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뭔가. 그럼 부동산의 본질은 뭘까요? 부동산은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첫 번째는 사용이 가능해요. 부동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죠? 사람이 마치 그 걸어 다니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볼 때. 그럼 이 본질을 알았다면 투자하는 방식도 이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주할 수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빚을 많이 일으켜서 하는 건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예요.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건 한국의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피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집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이 막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규제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빚을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살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몸빵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집 살 때 뭘 가장 관심 있게 봐요? 어디? 어디가 좋아? 아니 의미 없다니까요. 언제가 중요해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게 투자거든. 부동산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거래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투자 대상을 볼 때 그거에 대해 속성을 정확히 하시고 그거에 대응한 투자 방법들을 제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식을 한번 봅시다. 주식.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주식 사셨는데 쓰실 수 계신 분. 자기는 쓰고 있다. 주식을. 자기는 휴지를 쓰고 있다. 없잖아요. 이제 주권을 볼 수가 없어요. 예탁원에 다 갖고 있거든.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부동산하고 다르게. 그럼 아까 응용학습 또 나가잖아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아까하고 반대잖아요. 빚을 일으켜서 사면 안 돼요. 쓸 수 없기 때문에 못 버틴다고. 그래서 주가 빠지면 다 빠져서 판다고. 대신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뭘 사냐가 중요해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언제를 고민해.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해. 왜 코로나 때 나 주식 안 샀을까? 의미 없는 반추예요. 언제나 사고 살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회는 와. 근데 마치 기회가 안 올 것처럼 긴장하고 혼자 고민해서 언제만 고민하고 있다고요. 왓을 더 고민해야 돼. 어떤 회사, 어떤 좋은 산업이나 성장하는 산업에 내가 투자할 건가를 고민하시면 돼요. 언제나 아무도 못 맞춰요. 언제를 얘기하는 주식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이요. 아니 지수가 2,500에서 2,000 빠지면 많이 빠진 겁니까?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 그 대신 이 회사가 이 산업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거는 불확실성이 적게 우리가 근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면. 그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점쟁이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기 주식 살 때도 웬이 중요하겠죠. 그분은 잘 맞히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주식은 본질에 집중하면서 왓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다. 모든 투자 대상물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본질을 다 고민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여러분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잘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접근할 건가. 이런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들이대는 게 다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죠. 투자도 똑같아. 잘 보시고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잘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는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돈을 좀 잃어도 돼요. 돈 잃지 않으면 벌 수도 없어요. 투자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투자하면서 계속 오래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원칙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반추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했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면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작은 결실도 얻게 되면 스스로한테도 되게 칭찬도 해주면서 투자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과 이런 투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건 투자가 미래하면서도 재밌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든. 투자가 그 대신 투기하지 마시라. 투기는 뭐다? 과거나 현재 하는 거죠. 투기하지 마시라. 최근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LH공사 직원들이 땅을 사놓잖아요. 그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왜 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랄까 불확실성도 없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막 거기다가 뽕나무 심고 이런 거예요. 제가 땅 사놓고 뽕나무 어떻게 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건 사실 투기라고 볼 수 있죠. 투자는 절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고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한 번 더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투기하는 사람들 말고
버스 대절해서 막 지방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사고 이런 거 말고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적 약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속고, 그죠? 빈부격차도 커지고. 근데 모두 다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면 굉장히 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요. 투자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물어보시죠. 이런 강의를 끝나고 나서 그럼 넌 돈을 많이 벌었냐? 제 옳은 일은 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투자,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대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아까 저는 뭐 인상적인 게 일반 사람들은 직선만을 바라보는데 우리 같은 주식계 정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하인지에 대한 게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라도 그거의 하향과 이걸 어떻게 어떤 시그널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시그널을 사실은 찾긴 힘든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식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일단 결정하시고 대신 사이클이 이렇게 변할 테니까 주식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긴 하는데 그 주식을 한 번에 사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는데 떨어졌을 때 많이 사고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거죠. 금융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놨냐면 ETF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ETF를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ETF라고 그러면 이런 사이클을 따르기보다 전기차라는 거 하나 해서 종목보다도 ETF에 여러 종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ETF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달 사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을 만들 테니까. 대신 한 번 더 진일보한다면 이 그래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하면 비중 좀 컸다가 또는 좀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다시 또 늘렸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식은 유동성 있는 자산이니까. 언제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돈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소장님 여기에서 다 썼기 때문이에요. 좀 남겨둘 걸. 그럼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는 책이 있는데 만화가가 웹툰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웹툰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그림부터 그려라. 돌을 그린다거나 처음부터 뭐 어려운 뭐 사람 인물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처음에 그래 단순하게 해서 조금씩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있으니까 대응하면서 이러면서 스스로 처득해야 됩니다. 갑자기 누가 막 대가가 와서 알려주지 못해요. 이거 절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해놓고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맨날 주식창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그죠? 배움이 없어요. 그건 절망만 있을 뿐이지. 그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시작할 때 네. 그 미국의 목재 회사에 하셨다고 2편부터 좀 궁금증을 계속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뭐 종목을 게 아니더라도 왜 목재 분야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그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목재 수요가 많아질 거다. 집을 짓는 시대니까. 그리고 그 회사는 제가 뭐 제 레포트에도 많이 썼으니까 알려드릴게요. 티커가 WY예요. 그 WY라는 와이즈하우저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레포트에 나온 얘기라 저희가 이제 레포트에 나가지 않으면 애널리스트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레포트를 계속 냈기 때문에 뭐 일단 목재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 목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땅에다가 목재를 키워요. 이렇게. 그래서 목재를 벼서 목재를 하면 땅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또 지을 수도 있고, 그죠? 도로가 또 깔릴 수도 있고, 미국이 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그럼 이런 사용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제가 훨씬 더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전 나무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나무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형 목재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30년, 20년, 30년 된 거대 목재들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불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자연 발생적이에요. 누가 불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요. 건조한 상황 속에서 기후 이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를 키우는 선한 목적인데 심지어 돈도 벌 수 있다. 이 회사에 그 투자하면 이 회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한 연구 개발도 하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도 하거든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 심는 생각으로 매주 예를 들면 한 주씩 사는 거예요. 투자는 전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 있으면 막 돈만 버는 거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나무 심는 걸로 딱 사놨는데 주가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넣었다가 빼는 그 주기가 되게 짧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에 중점을 준다기보다 그 어떤 시기를 되게 중요하시 여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약간 지양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그런 단타를 많이 해야 하는지 약간 이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건 주식 투자의 본질에 역행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보다도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사는 게. 근데 그러니까 나 반성을 할 때 왜 그때 안 팔았지? 왜 그때 안 샀지라는 반성이 아니고요. 왜 난 좋은 회사를 안 골랐지? 왜 나는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라는 반성이 필요한 거죠. 내가 좋은 주식을 못 골랐다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저는 이게 반성이요. 발전이 있는 반성이기를 원해요. 내가 언제 말 샀지? 이거는 발전이 없는 반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 네? 그런데 내가 왜 좋은 걸 못 골랐지? 그거는 내가 나 공부 잘 몰랐지. 이게 옆 사람 얘기해서 샀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반성이 있죠. 진보를 위한 반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본질에 충성하고 그러면 왓을 더 고민하고 웬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라. 뭐 초단타 쳐서 수십억 벌고 뭐 이런 본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책 쓰고 강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때 1,000억 벌 수 있습니다. 2,000억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좋은 회사 찾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회사는 찾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고 3주에 걸쳐서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의원과 함께 ESG
그다음에 부동산,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것보다는 큰 틀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3주간 함께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개념으로만 알았던 거에서 조금은 좀 더 뎁스하게 깊게 조금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더 알아내는 건 저희들 몫이겠죠. 어떻게 소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여러분의 잔잔한 이렇게 호수에 조금만 조약돌 하나 던졌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큰 파장으로 만드느냐? 아예 그냥 하나 떨어지고 금방 또 잠잠해지잖아요. 그렇게 둘 건가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남들이 만들어준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호수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인물이 될 건가, 계속 흐르는 물을 움직이는 물이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투자는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목재든 뭐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진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많다.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정보가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가 좋은 것들을 어디든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향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네, 매 대표께서 한 말씀. 예, 뭐 저는 오늘 얘기 중에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지만 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이광수 의원을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 뭐 시청자들도 많은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3주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통찰을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